오늘 영상에서는 KB금융의 최근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포인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죠.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에 이르는 약 7개월 동안 KB금융은 굴곡진 파동 속에서도 뚜렷한 추세 전환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는데 각 전환점마다 시장 심리와 수급 주체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캔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왜 그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해졌고 어디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KB금융의 주가는 대략 85,000원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금리의 피크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혹은 소폭 인하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금융주 전반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했죠. 그 영향으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KB금융은 88,000원 부근까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 랠리 구간에서 차익을 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84,000원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 약 20%가량 늘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기관의 활발한 매매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전망이 맞물리며 금융주 전반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KB금융은 82,000원까지 내려앉았는데 이 시기에 단기 기술적 지지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 압력을 더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RSI가 40에서 45 구간까지 하락해 매도 우위 심리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분수령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금융주에 우호적인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KB금융은 9만 원 고지를 노리는 상승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이었는데 2월 셋째 주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거래량 막대가 빈번히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차트 하단의 OBV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도 이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신호들이 모여 반등 신호로 작용했고 주가는 3월 초 92,000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이 매파적 통화 정책 유지 메시지를 담고 공개되면서 시장은 급격히 긴장했습니다. 국내 금리도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았고 금융주에는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KB금융은 다시 85,000원대로 후퇴했는데 이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더 깊은 조정을 막았습니다. RSI는 과매수 상태에서 55에서 50 구간으로 내려왔고 MACD 히스토그램도 음봉 전환하는 등 차트가 일시적 숨고르기를 시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4월 초였습니다. 4월 9일 KB금융 주가는 69,300원이라는 연중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RSI가 30 밑으로 떨어져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으며 거래량은 월평균 대비 1.7배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 양봉과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후 복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곤 하는데 이 시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단기 바닥을 굳혔습니다. 차트에선 5일선, 21선이 평탄하게 모여 있는데 이 구간을 기준으로 골든크로스가 언제 발생할지를 예의주시하던 투자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21선이 60일선을 넘는 중기 추세 전환도 확인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는 가파른 상승을 시작해 5월 말 무렵 10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간 거래량이 평균 대비 1.5배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고무적이었는데 이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OBV 역시 저점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며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6월 들어서는 11만 4,800원이라는 연중 최고점을 찍으며 투자 심리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때 RSI는 70에 근접해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했고 MACD 히스토그램은 역대 최고 수준의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가 감지된 만큼 6월 중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어 주가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08,000원 선에서 5일선과 21선이 다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이동평균선이 108,000원 부근에서 엇갈리며
지지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구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저항 레벨입니다. 11만 5천 원은 6월 고점권으로 차익 실현이 쏟아질 구간이고 12만 원은 심리적 대형 레벨로서 금융 대형주들 사이에서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지지선 영역입니다. 10만 8천 원 부근의 5일,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만 5천 원대 초중반의 5월 상반기 강세 구간 레벨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만약 이 지지 구간마저 붕괴된다면 10만 원대 심리선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기 매수 관점에선 10만 8천 원 근처, 보수적 매수 관점에선 10만 5천 원 부근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60일선 약 9만 5천 원, 120일선 약 8만 8천 원 부근이 핵심 중기 장기 지지 레벨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두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한다면 중장기 매수 관점에서도 긍정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MACD와 OBV의 중기 상승 모멘텀이 꺾이지 않고 있고 RSI가 50에서 60 구간에 머무르는 안정적 위치를 찾아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4월 저점을 기점으로 한 뚜렷한 골든크로스와 풍부한 거래량, 안정적인 OBV 상승, 그리고 MACD의 양봉 지속이 모두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 구간이 있었기에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저항 영역에서의 매물 부담과 지지선 이탈 시 당위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매수 시점은 지지 레벨에서의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 손절선은 10만 5천 원 부근 하회 시 설정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B금융의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시세 흐름을 꼼꼼히 돌아보고 주요 기술적 지표와 지지, 저항 구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PPT 설명드리기 전에 안내 하나 하고 갈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심리적인 패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손실을 키우곤 하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간 경우입니다.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나서 들어가면 이미 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시점은 그 정보가 시장에 퍼지고 나서 한참 지난 시점이거든요. 결국 이미 반영된 상태, 심하면 고점에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에 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갑자기 횡보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험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건 정보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늦게 접하면 독이 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서 뉴스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흐름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010-2701-6611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종목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실시간으로 상승 시그널이 잡힌 종목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급등주 추천이 아니라 수급의 흐름과 거래량의 변화를 기반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전달드리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호가창 보고 진입했는데 물린 경우입니다. 이건 더 교묘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겉으로는 수급이 좋아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이 강하게 보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력이 고점에서 마지막 물량을 던지기 위해 만든 가짜 수급일 수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 보였지만 금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는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경우, 그 과정에서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피하려면 단순히 호가창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량의 맥,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실시간으로 수급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지금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흐름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공유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보세요.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실시간 수급이 잡히는 핵심 종목을 바로 전달드립니다. 이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STOCK인6611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죠. 안 팔았더니 반토막,
결국 본전에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수익이 조금 났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욕심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는 조금만 버텨보자는 미련 때문에 결국 수익은 사라지고 손실은 커집니다. 수익은 줄고 손실은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익절할 타이밍, 손절할 타이밍, 이걸 명확하게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세워드리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이고, 그런 분석과 전략을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반복된 손실의 원인을 바꾸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휴대폰입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 한 글자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다음 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으려면, 손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뉴스 뒤쫓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의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매 타이밍, 전략, 그리고 시장 흐름의 핵심 요약을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보세요.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리면서 PPT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KB금융의 차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살펴보셨죠? 이번에는 KB금융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환경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배당 정책 변화, 가계부채 규제, 디지털 전환, ESG 행보, 해외 사업 추진까지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월 말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KB금융은 이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 약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성장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자 이익이 약 8%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 덕분에 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가 넓어진 점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이익은 다소 부진했는데, 금융상품 판매가 기대치만큼 활발하지 못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자산 관리 수수료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 변화는 앞으로 이자 이익 확대와 비이자 이익 다변화라는 두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배당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2,700원의 배당을 확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수준인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만큼 강력한 배당 프리미엄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중간 배당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 하반기에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면 추가적인 배당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배당 관련 공시와 발표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이슈는 가계부채 규제 강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금융도 주담대와 신용대출 취급을 일부 조정하며 대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KB금융은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 충분한 편입니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ROA 대비 약 120% 수준으로 업계 평균보다 높아 경기 침체 시 우발적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 성장 둔화는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 장기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뉴KB 프로젝트는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모바일 뱅킹 플랫폼 고도화, 비대면 채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2년 이내에 비대면 채널 거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그간 점포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 접점을 온라인으로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기반의 비이자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적금, 보험 중개 플랫폼, 자산 관리 서비스 강화는 신규 고객 유입과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NFT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는 시도가 실제 상품으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가 디지털 전환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해외 사업 확장도 KB금융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소액금융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시장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등에서 소액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국내 저성장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진출에는 환율 변동 리스크와 현지 규제 리스크, 자본 효율 관리 문제가 뒤따르므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리스크 해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수익 비중을 전체 이익의 10에서 15% 정도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G와 사회적 책임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최근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에서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받았는데 이는 그린본드 발행 확대와 ESG 대출 잔액 20조 원 돌파 등 실질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청년, 신중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투자를 위한 펀드 결성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책임 있는 금융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SG 요소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러한 행보는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ESG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자본 효율성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어 ROE 관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KB금융은 이자 이익 확대와 수수료 다변화, 배당 정책, 가계부채 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 ESG 전략, 해외 사업 확장 등 다방면에서 여러 변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 및 안정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배당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급락하거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NIM이 축소되고 대손충당금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해외 사업, ESG는 중장기 모멘텀으로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각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와 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시되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선입니다. 이는 PNB 7배, PNE 67배 수준이 반영된 수치인데 목표 주가 달성 여부는 앞서 언급한 주요 모멘텀의 순조로운 진행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수익성과 건전성, 성장성의 균형을 고려하시면서 단기적 이벤트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KB금융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각 이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단순한 홍보 자료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의 흐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보라는 건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언제 알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바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고객 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이 아직 모르는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기 전의 종목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단어 하나, 기적. 이 두 글자가 이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문자로 단 두 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기적, 그냥 이거 하나만 문자로 보내면 정보가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뉴스에도 안 나왔고 포털 기사에도 뜨지 않은 그야말로 조용히 시세가 움직이기 직전인 종목, 그 종목의 진입 타점, 기술적 근거, 수급 흐름까지 포함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며 하신다면 여러분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급등 시작 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익을 쌓고 있고 또 누군가는 뉴스 보고 뒤늦게 진입해서 물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정보의 질, 실력, 운? 아니요. 진짜 차이는 타이밍과 출처입니다. 정보가 정확한 출처에서 시점이 빠르게 오느냐, 그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비스는 그 타이밍과 출처를 단 하나의 문자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계속 보이시죠? 대중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 중 90% 이상이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를 먼저 받고 먼저 살펴보고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 20%, 30% 이상을 기록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들, 차트 볼 시간도 없고 종목 고를 시간도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문자 하나가 투자의 기준점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 이 서비스를 통해 소개된 한 종목은 당시엔 일일 거래량이 3만 주도 안 되는 정말 조용한 종목이었어요. 뉴스도 없고 커뮤니티에서 언급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받은 사람들은 기관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1차 지지선, 2차 매집 가능 구간, 예상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결과요, 2주도 안 돼서 45% 수익이 났고 그 종목은 결국 메이저 언론의 기사로 등장한 뒤 뒤늦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보 문자 받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끝내고 다음 종목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정말 부러우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늦게 알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먼저 매수하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정보 출처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2701-661을 기적 딱 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 전원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 중 선착순 아니에요. 가입 조건 유료 전환 그런 걸 없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고 받아보는 것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서 관심이 생기면 그때 더 알아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받아보면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하셔도 됩니다. 리스크 없습니다. 정보만 쌓고 분석력만 길러도 남는 장사입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은 STOCK인6611,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STOCK인6611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즉각적인 시황 브리핑, 글로벌 뉴스 반영 종목,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도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채널은 실시간으로 차트 캡처와 수급 분석이 올라오고 급등주 포착 시 바로 알림이 뜹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 수신 채널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하루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 텔레그램입니다. 왜냐? 내 계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수익 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뉴스 따라가면서 유튜브 영상 뜨는 종목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보내는 행동이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투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된 사례로 이미 입증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기적, 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정보는 빠르게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기회를 바로 지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은 정보가 여러분의 첫 수익, 첫 계좌 반등, 첫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